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일당 독점의 광주 정치 지형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습니다. 파격적이지만 대한정당, 정책정당으로서 존재감을 키우며 지역 민심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생당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튼튼한 민간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산물로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오는 2027년이면 자본 잠식도 우려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민간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민간 매각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당을 떠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고 민생당이 이처럼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배경은 뭘까? 광주의 논란의 불씨를 지피면서 3년여 법정 다툼을 끝내고 최근 조직을 추스린 당의 존재감도 높이고 광주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통해서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와 실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의 정치 지형도 바꿔보자는 다중의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실상 일당이 행정과 의회 권력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으로 지역에서 쏠쏠이 표심을 얻었던 국민의힘 역시 호남 포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서진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호남 주민들께서 저희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저희는 일로서 보답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진보당.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를 딛고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겠다는 정의당도 광주 정치를 바꾸겠다며 민주당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정 한계에 부딪혔던 국민의힘과 소수 정당들의 이런 행보가 일당 독점 그리고 일방통행식 광주 정치 지형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남 지역 무소속 단체장의 영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오늘 목포시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단체장들이 입당을 하면 좋겠지만 당적을 떠나서도 정부 여당과 협조하는 게 지역 발전에 유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전남 지역 7명의 무소속 시장, 군수와의 단담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다행히 단비가 내려졌지만 가뭄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가뭄이 반복되는데도 그저 땜질식 대처에 그치면서 농민들이 기우제까지 지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업 기반 시설에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농업을 홀대하는 정부의 기조 때문에 농민들이 기댈 곳은 하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군의 한 마을. 주민들은 길일로 받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에 마른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수년째 영농철 물 부족 문제를 하소연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 면적은 농지 땅은 면한데 용수로는 그대로예요. 40년 전에 그 용수 그대로이기 때문에 항상 그 모내기철 만들면 물이 부족해요. 이 마을은 저수지에서 멀리 떨어진 축구장 300개 가까운 면적 200여 헥타르의 논에서 모내기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가 간신히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멀리 떨어진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간이 양수장을 설치한 겁니다. 항구 대책을 하게 되면 작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아마 100억 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영암과 무안, 신안에서만 31곳의 저수지가 저수율 40% 미만으로 심각 단계에 놓였고 26곳은 경계 단계입니다. 광주 전남 농업용수 저수율도 47.1%로 지난해보다 16.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매년 가뭄 피해 지역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지원은 임의 규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 5년 단위로 정부가 용수 공급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가뭄 속 물 걱정에 시달리며 전남 지역의 모내기는 이제 90%가 완료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마스 단속 오류 사건 보도 이후 억울하게 속도 위반에 단속됐다는 비슷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단속 오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과속 처분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최근 경량 승합차 다마스가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2km 초과속을 했다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단속 카메라 측정 오류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로차 기사 이권동 씨도 지난 2017년 여수산단 도로에서 규정보다 시속 59km를 초과한 시속 139km로 달렸다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항의하자 경찰은 단속 카메라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고 결국 해당 날짜에 시속 139km로 달린 적이 없다는 차량 운행 기록을 제시하고서야 겨우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수경찰서 전화하니까 절대 카메라 이상이 없대요. 이거를 해명하려면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종종 발생하는 황당한 과속 단속 오류. 그나마 차량 운행 기록이 남는 화물차는 해명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다마스처럼 일반 운전자들이 오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 측정값을 반박할 물증을 운전자가 직접 찾아 해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단속 적발 사실이 운전자에게 통보돼야 하는 의무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와 단속 지점 주변 CCTV는 2주면 대부분 사라지는데 운전자가 과속 적발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통보를 받게 되면 입증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화로차 차주와 논란이 된 다마스 차주도 각각 단속 4개월과 6개월 뒤 통보를 받았는데 다마스 차주의 경우 블랙박스가 이미 사라져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경찰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해보지 않고 무조건 차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 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무고함을 적절히 해명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모레로 미뤄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 우주센터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향후 더 세질 가능성이 있어 발사대 기술진의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누리호의 이송과 발사 일정을 모두 하루씩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이 연기되면서 누리호는 내일 발사장으로 이송돼 16일 발사를 하게 됩니다.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겐 작업 공간이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장애가 있는 예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현실적인 제약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에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손길이 바쁩니다. 넓은 동판에 민화 속 호랑이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작업에 열중인 사람은 15년 넘게 동판 공예를 해온 예술인 김선환 작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참 그런 것을 기쁨으로 느끼거든요. 동판 공예가 이렇다라는 것을 좀 널리 좀 알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프로로 일하면서도 작업 공간을 찾는 건 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척추를 다쳐 이동은 불편하고 집에서 일하자니 동판 두드리는 소리로 이웃에 피해를 끼칠까 노심초사. 장애 예술인을 위한 창작센터 보둠이 좋은 해결책이 됐습니다. 도구로 탕탕탕탕 두드려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그림도 제대로 안 나오고 힘을 하다 보니까. 공간뿐만 아니라 월 100만 원씩 창작비도 지원됩니다. 작가들 입장에선 재료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작품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좀 지원이 되니까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현재 보둠에 입주한 작가는 4명. 광주문화재단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창작센터를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등록 예술인 1,700여 명 가운데 41명이 광주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공예와 대중음악 분야 장애 예술인들, 특히 미등록 장애 예술인들은 반영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예술의 뜻을 품은 장애인들이 현실적인 문턱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골재 채취 인허가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광산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광산구청 시민안전과와 건설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광산구에 위치한 한 골재 채취장의 재허가 과정에 전 현직 공무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산단 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생산된 제품의 90%가 반출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공장 가동을 30% 줄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공장 내부에 10만 5천 톤의 철강 제품이 반출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산단 업체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금까지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파업이 더 길어지면 이번 주에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 김혁종 광주대학교 총장의 연결식이 오늘 학교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광주대 호심관에서 진행된 연결식에 참석한 80여 명의 장례위원과 각계 인사들은 김 총장을 추모하는 영상 상영과 유족들의 추모사 등의 순서로 고인의 삶을 기렸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 후 전국대학 최초로 산업체 인턴 취업 지원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 사회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